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크립토 가격이 언제쯤 단기 반등할 수 있을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방송은 교육방송입니다. 절대 재무조언이 될 수는 없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수없이 예측했던 게 다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꼭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공신부라고 있네요. 자, 공업정보화부에서 2023년 블록체인 기술 표준 체계 확립을 위한 지침을 만들고 있죠. 25년까지 이렇게 확립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블록체인 기술 표준이죠. 블록체인은 기술이고 혁신이고 혁명입니다. 하지만 크립토나 코인이란 말 지금 보이십니까? 없죠. 코인은 사기고 도박이고 마약이고 쓰레기고 쥐약 별의별 표현이 다 나옵니다. 이런 것을 사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중국 법원에서 비트코인 채굴 투자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무지하게 낭비를 하더라. 그리고 탄소까지 발생을 시킨다며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익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자, 결론 뭡니까? 비트코인을 매매하고 채굴하는 사람은 모두 다 사기꾼이다. 그래서 보호해 줄 수 없다. 이런 그 생각이 있는 거죠. 하지만 지난 3월 27일 2월부터 기사 나왔습니다. 중국 암호화폐 산업이 어디로 갑니까? 홍콩으로 가고 있다. 한번 내용 살펴봅니다. 일부 본토, 이제 중국 거래자들이 코인 거래자입니다. 중국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가상 사설망을 썼습니다. VPN을 사용했지만, 그래서 거래를 했는데 암호화폐를 이제 중국의 위안화로 전환하는데 당연히 어려움을 겪겠죠. 은행이 지금 거래가 안 됩니다. 근데 홍콩에서는 암호화폐를 홍콩 달러로 지금 바꿀 수 있게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홍콩은 이 거래소들을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위한 허가제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거래 합법화를 계획 중이죠. 근데 지금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이 테라 루나 FTX까지 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여념이 없죠. 이때 치고 나가는 국가 도시가 어디입니까? 홍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중국이죠. 중국이 지금 코인 금지를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코인 거래 채굴 하나 막은 게 있습니까? 지금도 코인 채굴, 비트코인 채굴 세계 2위가 중국입니다. 못 막죠. 근데 중국에서 이걸 합법화를 시킨다? 이 말은요, 중국의 큰 자본이 크립토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엄청난 호재 뉴스입니다. 자, 여기 제가 세계 20위권에 있는 세계 자산 순위 높은 은행들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1위에서 4위가 모두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의 국영은행입니다. 지금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뱅크 오브 차이나. 근데 이제 20위권 내에 무려 6개가, 여기 보시면 14위에 우체국인 것 같습니다. 18위도 있죠. 여기 교통국이라고 해서 6개가 중국 은행이죠. 미국이 잘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밖에 안 보입니다. 시티도 있네요. 어찌됐건 이 중국의 교통은행, 중국은행, 상해푸동발전은행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은행들이 홍콩의 지사를 갖고 있겠죠. 거기를 통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이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자, 특정 중국 국영은행에 영업을 하고 있는 담당자가 어디로 찾아갑니까? 암호화폐 기업을 찾아갑니다. 친히 코인 기업을 찾아가 주셔서 자기 은행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믿어지십니까? 자, 중국 본토에서는 암호화폐 당연히 금지가 됐죠. 하지만 중국 은행들이 홍콩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에 주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지원 승인이 없이 되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주요 은행의 홍콩 지사장님이 뭐라고 했냐? 암호화폐 사업 추진은 중국 정부의 명백한 청신호다.
불확실한 현지 대출 시장 상황이 중국 은행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 지금 빨간색 박스가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현지 대출 시장. 은행이 뭐 먹고 삽니까? 예대 마진 먹고 살죠.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부동산이 어마어마한 화랑이었죠. 자, 그래서 중국 은행들도 같이 화랑을 맛봤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부동산이 돈맥 경화에 지금 진짜 쓰러지기 직전이죠. 지금 뭐 대마 불산라고 하지만 대마들이 다 지금 쓰러집니다. 수익성이 지금 악화되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제공한다. 무슨 말이냐? 이 코인 시장에 가상계좌를 주면 수수료 수입을 받죠. 그리고 지금 뱅킹 서비스 뭐 여러 가지 뭐 이체가 될 수도 있고 뭐 환전이 될 수도 있고 이 코인 기업들과 하면서 수수료 사업을 통해 새로운 그 수익 다각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존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필사적이고요. 그만큼 중국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뭐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할 거 왜 그동안 그렇게 못 살게 금지를 시켰을까요? 자, 코인은 제어가 안 되죠. 법정 화폐는 뭐 은행을 폐쇄시키든 뭐 제재를 하든지 해서 뭐 막아버릴 수가 있는데, 코인은 특히 이제 중국 부자들이 국부 유출을 어마어마하게 시켰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식들을 미국과 영국, 캐나다 유학을 보냅니다. 대학생이죠. 거기 계좌를 터서 코인을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조 단위로 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부 유출이 심각했죠. 금지를 해도 이거 막을 수가 근데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친 크립토냐? 제가 볼 때 중국은 지금 포모까지 오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조바심이 나서 갑자기 홍콩을 통해서 코인을 합법화 시키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수익성이죠. 어마어마한 시장이 새롭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뭐 NFT는 되고 뭐 코인은 안 된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결국은 돈 때문에라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죠. 세 번째는 미국과 패권 싸움 하고 있죠. 근데 미국은 지금 겉에서 봤을 때 뭐 코인베이스 기소시키고 저기 바이낸스도 기소하고 트런 뭐 저스틴선 할 거 없이 그냥 못 살게 굴지만, 실제 월가 은행들이 한 일은 뭡니까? 코인 산업에 이미 진입 완료가 끝났습니다. 거래소까지 이미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근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죠. DCEP, 뭐 CBDC를 중국에서는 DCEP라고 하는데 누구보다 앞서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패권 싸움에서 이제는 승리를 지금 좀 미국이 비틀비틀하고 있을 때 지금 치고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홍콩 규제 당국이 4월 28일 암호화폐 업체 뱅킹 서비스 지원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홍콩의 통화청과 증권선물위원회죠. 두 규제 기관이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자, 은행과 코인 업체 간 소통 촉진, 코인 업체의 은행 계좌 개설 어마어마하죠. 지금 우리나라 업비트의 그 K뱅크처럼 계좌도 내주고요. 여러 가지 소통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미국과 정반대의 행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게 4월 28일이라는 날짜인데요. 생각보다 코인 매매를 승인하는데 준비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구나 하는 걸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자, 바이낸스 대표도 한마디 했죠.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싱가포르나 조금 규제가 강해졌지만 새로운 문, 중국이 열리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알리 클라우드, 이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계열사죠. 여기에서 4월 달에 일본에 가서 블록체인 랩을 설립했다고 하네요. 근데 뭐 하나 봤더니 기관용 코인 보관 서비스 제공합니다. 중국 최대 그 알리바바 그 자회사가 만들고 있죠. 자, OKX는 중국의 3대 코인 거래소입니다. 근데 홍콩에 법인을 설립했고요. 이제 암호화폐 서비스 라이센스를 신청할 계획이다. 근데 홍콩은 언제 이 제도를 도입합니까? 6월에 도입하겠다. 자, 6월 좀 중요합니다. 제가 네모를 쳤습니다. 자, 홍콩 재무국고부 장관 80개 암호화폐 회사가 홍콩 사업에 관심이 있다.
지금 장관님께서 홍콩에서 돈을 풀죠. 5천만 달러 풉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홍콩에 와서 사업하세요. 웹3 코인 회사들 우리 쪽으로 넘어오세요 라고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죠. 홍콩 재정사 사장님 뭐라고 하냐? 6월에 가상자산 업체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겠다. 자, 그래서 업계에 뭐 이미지 제고하고 건전하고 질서 있고 책임감 있게 발전을 이끌 것이다. 자, 6월이라고 지금 했습니다. 자, 비트맥스의 그 이제 선물 거래 그 옵션 거래소죠. 여기에서 비트코인 올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관건은 뭡니까? 미국 금리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이란 연준이 하반기까지 속도를 늦추거나 또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또는 연말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한마디로 조금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비트코인 랠리가 촉발될 수 있다. 자, 뭐 누가 봐도 그럴 수 있죠. 자, 두 번째, 근데 매파적인 그 기조를 유지한다면, 금리를 더 높고 더 길게 가져간다면 지금 비트코인은 5,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게 2안입니다. 자, 3안은 뭐 이제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맞추는 것은 사실상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자는 차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란이 좀 더 이란 이후에 이한으로 나가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합니다. 자, 이거 이제 말씀드렸던 게 6월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뭐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죠. 자, 이게 뭐냐? 2017년 12월 기억하시죠? 전 세계 ICO 광풍에 휩싸였던 비트코인 2만 달러 찍어서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최고점을 찍었을 때 비트코인 선물이 승인됐습니다. 선물이 이제 승인이 돼서 기관들이 뭐 CM이나 CBOE 통해서 미국에 정말 미친듯이 기관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기대감이 어마어마했죠. 2021년 11월 어땠습니까? 비트코인 최초의 선물 ETF가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껏 1년 반 떨어지고 있죠. 제가 무슨 얘기 드리냐면요. 소문에 사서 뉴스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혹은 인하하고 홍콩에서 코인이 합법화가 된다면 이 기대감은 언제입니까? 승인하고 뉴스가 난 그 전이겠죠. 자, 만약에 그게 뭐 6월에 된다? 그러면 5월 뭐 중순이나 말 정도, 이게 좀 딜레이가 돼서 7월에 뭐 합법화가 발표가 났다. 그러면 6월 한 중순이나 말 정도에 조금 아쉽게 하지만 익절을 하면서 팔고 나오시는 게 글쎄요, 저는 어떨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올라도 뭐 파인 하고 그냥 탁 털고 나오면 어떨까. 물론 이게 여유가 있는 분들 얘기입니다. 뭐 빚이 있다면 빚도 좀 이때 좀 갚는 것을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자, 비트맥스의 설립자죠. 인민은행, 중국입니다. 중국의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고 비트코인 100만 달러까지 화이팅 했습니다. 지급 준비율 인하는 돈을 더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다. 뭐 사실상 좀 조롱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에서 3월 실질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죠. 이게 이제 중국과 미국의 그 기준금리를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게 중국에서는요, 기준금리가 무려 작년 8월 인하한 이후에 6차례 연속 동결을 시켰습니다. 보시면 2014년부터 중국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이건 뭐냐면요, 중국에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금리를 매우 낮게 계속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작년 2022년 전 세계가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했을 때도 중국은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6개월째 동결시키고 있죠. 제 질문은 이거죠. 언제까지 저금리 기조 유지할 수 있을까? 자, 미국 갑니다. 미국 뭐 잘 아시겠죠? 미국은 뭐 작년부터 무려 9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립니다. 이 수직 상승을 했죠. 이게 언제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제 답은 이렇습니다. 어딘가가
크게 부러질 때까지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신호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FOMC가 5월 2일, 3일에 있고요. 뭐 6월 13, 14일에도 있고 5, 6, 7 이렇게 연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살표를 어디에 해놨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동결시켰을 때 금리를 막 인상하다가 딱 스톱 시켰을 때 화살표를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이때 주식시장이 대개는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동결 시즌이 오고 있다. 그게 빠르면 5월이겠죠. 늦으면 6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 홍콩 6월부터 소매 투자자들에게 비트 이더 투자 허용하겠다. 중국 자금 유입을 기대에 제가 지금 네모 쳤죠. 시장은 언제 오릅니까? 기대가 있을 때 올라가는 거 맞죠? 자, 홍콩 증권 감독위원회가 비트 이더 등 이 큰 자산상 시가총액 큰 암호화폐의 거래 플랫폼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지금 공개하고 있죠.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비트 이더 외에도 메이저 시총 큰 친구들은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찌됐건 뭐 지식도 테스트하고 위험 관리 같은 거 좀 안전 장치 마련해서 허가받은 거래소에서 이제 코인 사고 팔고 하겠다. 이게 홍콩입니다. 재밌는 게 오는 3월 31일까지 업계와 협의를 할 거고요. 6월 1일 전까지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자, 6월 1일 전까지가 계획이지만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더 빨라질 수도 있죠. 근데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 것도 지금 좀 딜레이가 되는 거 보면 글쎄요,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이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미국 은행 위기로 경기 침체가 가까워졌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이신 이 분이 대표적인 매파입니다. 긴축을 선호해요. 금리 인상을 선호하시는 분인데 이 카슈카리 총재가 경기 침체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페드 내 금리 인상 기조가 누그러졌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동결이 되거나 인하로 전환할 것이라고 보는 기대감이 엄청 큽니다. 자, 빠르면 5월 3일 금리 동결 가능성을 그래서 보고 있는 거고요. 기대감 랠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2008년 악몽이 또 뭐냐 봤더니 그림자 금융이란 말이 있어요. 그림자 금융은 쉽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온갖 빚이죠. 부실 채권입니다. 이게 21년 기준 무려 240조 달러입니다. 240조 원이 아닙니다. 달러네요. 한 곳에서 부실 발생하면 이거 뭐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엄청나게 공실이 높다고 하고요. 우리로 치면 이게 오피스텔 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돈을 빌려줘서 먹고 살았던 곳이 바로 중소형 은행들입니다. 여기서 돈을 지금 여기서 공실률 받으면 그 돈 누가 갚습니까? 자, 중소은행까지 같이 지금 200개 은행이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은행 위기가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죠. 이 자체는 굉장히 사실 무서운 얘기인데요. 이게 단기적으로나마 코인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글쎄요, 저희 예측이기도 합니다. 자, 연준 의장님은 분명히 금리 인하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시장은 믿지 않습니다. 채권 투자자들, 큰돈 만지시는 분들은 금리를 중단 또는 인하, 경기 침체에 이미 돈을 걸었습니다. 금리를 무려 9번째 좀 올렸고요. 이번 올해 내에는 금리 인하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무시하고 있죠. 3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2년물 미국채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롬 파월은 인플레를 탑하는 게 1순위입니다. 금리를 그래서 더 높고 더 길게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왜?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자, 제롬 파월뿐만 아니고 자넷 옐런 재무장관님도 미국 금융 시스템은 튼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분들의 뒷단에 있는 실제 팩트를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금리 인상한 지 지금 1년이 지금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고 약 1년 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은행들 뭐 도이치뱅크다, 뭐 실리콘밸리다, 뭐 여기저기서 지금 곡소리가 사실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 인플레보다 심각한 은행 위기, 3분기 침체 가능성이 75%다. 자, 미국 국채 2년물 급채 수익률이 급락한 것은 경기 침체가 머지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해 있다. 그리고 이제 디플레이션까지 이제 이렇게 충분히 올 수 있죠. 그렇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뭐 상당히 높아질 것. 그렇게 되면 연준이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거죠. 금리 낮추고 돈 더 풀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됩니다. 지금 블룸버그에서 실업률도 지금 역대 최저에서 이제 내년 5%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자,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여기가 이제 뭐 하는 데냐면 연방 기금 금리가 뭐 오르냐 떨어지냐 예측하는 그런 뭐 사이트라 보시면 돼요. 연준이 5월과 6월 금리를 동결을 하고요. 7월부터 0.25%를 낮출 것이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물론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금리 동결에 대한 혹은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금 장난이 아닌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죠. 결론이 뭡니까? 예측 틀릴 수 있어요. 지금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건 절대 못 맞춥니다. 자, 좋은 투자자가 누굴까요? 여러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해보고 그리고 이제 맞닥뜨렸을 때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 기대감으로 상승이 됐다. 그럼 제가 어떤 종목을 얼마나 팔아서 현금을 얼마나 내가 그러면 쟁여놔야 할까? 자, 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빚부터 갚으셔야 되고요. 어떤 분은 익절을 하겠지만 눈물에 손절을 하셔야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각자 알아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영역이고요. 하지만 반대 매매, 분할 매도로 조금씩 뭐 팔아보는 거, 그런 기회가 온다면이죠. 만약에 장기 침체 바로 온다. 자, 나는 최소한의 현금을 확보를 하고 있는지, 코인을 만약 난 상황이 좋아. 그럼 코인 좀 더 사고 싶어. 어떤 코인을 얼마만큼 사실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현금을 좀 더 벌어야겠다. 뭐 재취업을 하시든 장사를 하시든 또 다른 어떤 현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뭐 지금부터 고민을 하시면 좋겠죠. 빠르면 5월, 6월, 늦으면 7, 8월 될 수도 있겠죠. 단기 반등이 온다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시키고 혹은 인하를 하고 홍콩의 코인이 합법화가 된다면 자, 언론과 대중지표는 다시 탐욕과 극단적 탐욕 단계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헤드라인을 한번 예측해보면 중국 부호들 코인 투자 몰린다. 월가 EDXM 이게 이제 코인 거래소죠. 수십조 뭐 며칠 만에 유입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언론상 바로 도배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반대로 조금 덜어낼 거 있으면 그때 좀 덜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겠죠. 저의 계획 역시도 가격이 상승하고 또 각종 지표를 봐야겠죠. 그러면서 알트코인 위주로 익절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안 오르면요, 안 팔 겁니다. 근데 이제 크게 오르면 그때 조금 분할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했다가 뭐 연말이 됐든 이제 침체가 길어지면 많이 떨어질 때 다시 한번 재진입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준에 대한 좀 팩트를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연준이 국립은행으로 다들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사립은행입니다. JP모건, 시티은행 같은 사립은행들이 지분 100% 다 소유를 하고 있어요. 연방정부는 지분이 1도 없죠. 이게 지금 위키백과 얘기입니다. 한때 JP모건이 1907년 미국의 공황을 잘 극복하는 데 큰 리더십을 발휘한 건 팩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7명, 미국의 재력가 7명이 JP모건 계열, 로스차일드 계열, 록펠러 계열, 은행가 7명이 모여서 뭘 했냐? 조용히 법을 만들었습니다. 뭘 했냐?
연방은행을 이제 만들어서 미국 화폐의 독점 발행권을 가져가자. 금의 뒷받침도 없이 신용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도록 지금 비밀리에 법안 작성을 해서 만든 은행이 뭡니까? 연준입니다. 자, 달러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국가 소유 은행일까요? 아닙니다. 민간 은행입니다.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연준의 대주주입니다. 이게 이제 정부 기관, 미국 사람도 이게 그 정부 기관 중앙은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JP모건, 시티은행 같은 곳들이 지분 다 갖고 있죠. 이제 민간 은행인 연준에 미국 정부가 국채에 대한 이자를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연준의 지분을 가진 민간 은행, 당연히 배당 받으셔야죠. 국채에 대한 그 수익률 매년 6%, 평균적으로 6% 정도를 매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국가에서 화폐 발행을 할 때 그 이제 담보로 국채를 이제 사서 대신 그걸 담보로 이제 화폐를 찍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그러면 이자를 연준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찍는 만큼 그냥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이자를 계속 가져가는 곳, 이게 바로 연준이죠. 근데 국가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기축 통화를 무제한으로 발행해서 소위 말하는 시뇨리즈 효과라고 하나요? 누려왔습니다. 정말 꿀같은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죠. 이게 연준입니다. 자, 연준은행, 민간 기업에서 화폐 발행권, 그것도 이제 기축 통화죠. 금리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경제를 좀 잘 살려봐라. 제가 봤을 때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좀 맡아주세요 라는 격입니다. 자, 빚이 지금 고금리가 무지막지하게 누적이 되고 있죠. 근데 금리를 그렇게 올립니다. 자, 상업부동산 붕괴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미국에서만 2 trillion dollars가 우리 돈 2,600조 원입니다. 여기 쓰러지면 다 같이 이제 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미국만의 문제가 지금 아닌 거지 않습니까? 전 세계 부동산 은행이 만약에 지금 도미노처럼 이렇게 쓰러진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혹시나 단기 반등이 온다? 그럼 이 단기 반등을 잘 좀 활용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영상 찍어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